안녕하세요.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 정상 반영 여부 확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과세 탭으로 가서 대상 직원을 조회하면 나이스에서 작업한 비과세 현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 수당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수당이 해당되는데, 이 수당에는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가 해당되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벽지수당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출산보육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6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해당되겠고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밖의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수당 및 복직 합산금 전액, 러목에 해당하는 식사대가 해당되겠고요. 이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 해당하는 수당, 이 중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호에 해당하는 모범공무원 수당이 해당되고, 이 모범공무원 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수당들은 나이스에서 알아서 자동 반영을 해줬을 건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나이스에서 걸러주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소급 지급된 경우입니다. 소급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달의 한도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데 50만 원을 소급 지급한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고요. 나머지 30만 원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비과세 금액으로 입력되어 있다면 한도 금액까지만으로 수정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수당 중 비과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가족수당은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 가족수당 탭에서 입력해주면 비과세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데요. 기타급여 4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과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줘야 합니다. 학교 회계직, 기타직은 가족수당 탭에서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저장하면 자동으로 학교 회계 코드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기타급여 4에서 작업하는 수당은 학교 회계 코드가 아닌 교특회계 코드로 입력해야 합니다. 교특회계 코드로 입력하기 위해서 가족수당 탭에 있는 해당자의 지급 여부를 N으로 설정하거나 해당자를 삭제하고 조정수당에서 교특회계 코드로 수동 입력해 주는데요. 이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입력해주지 않았다면 비과세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반영되지 않았다면 출산보육 비과세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정액급 식비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밖에 비과세에 10만 원이 입력되어 있다면 0원으로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급여총 지급 현황 자료에서 비과세 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액급식비와 교원연구비의 1, 2월 금액을 보시면 두 줄로 나와 있죠. 그중 아래줄에 있는 금액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제 탭에서 나이스에서 공제하지 않고 세외 계좌로 입금받아 납부한 공제금이 있으면 입력해 줘야 합니다. 특히 월 중에 복직하거나 월 중에 임용된 교직원의 경우 나이스로 작업하지 못하고 세외 계좌로 보험료를 입금받아 납부한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입력해줘야 합니다.
세금은 나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 외에 입력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도 입사한 교직원의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중도정산 완료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72번의 결정세액이 있다면 72번의 결정세액이 나이스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입력되어 있다면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72번의 결정세액이 있는데 중도정산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0원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법정 및 지정기부금은 나이스에서 작업해서 세금 및 기부금 탭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기부금 명세서에 등록을 해줘야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나이스에서 작업하지 않은 소득 및 공제금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자료관리, 그 아래 기타 소득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방과 후 수업 수당, 결보강 수당, 타 학교에서 강의 후 받은 강사비,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나이스에서 작업하지 않고 에듀파인에서 지급한 수당이 있는 경우에 입력해 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 등록의 수당을 입력할 때는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과세 수당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수당인지 비과세 수당인지 아리송한 몇 개 수당만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 후 받는 수당은 과세 수당일까요? 비과세 수당일까요? 방과 후 수업 후에 받는 수당이 혹시나 앞에서 살펴본 연구활동비 비과세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장여비는 과세 수당일까요? 비과세 수당일까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출장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과세 수당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감독 후에 받는 수당은 과세 수당일까요? 비과세 수당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셔서 검색란에 감독수당으로 검색해 보시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이 수능감독 수당이 과세 수당인지 비과세 수당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위촉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 처리된다고 합니다. 에듀파인에서 지출한 수당은 나이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스에 손수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에듀파인의 지출 결의 목록에서 수당, 강사 등으로 검색하면 지급된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등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듀파인 세무관리에서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색하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타 소득에 등록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등록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 등록 대장에서 수당, 강사 등으로 검색해보면 타 학교에서 강의 후 해당 교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연말정산해서 과세 처리해달라고 보낸 공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기타 소득 등록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입력해줘야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많은 수당을 한꺼번에 기타 소득 등록에 입력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폭탄처럼 많아져서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나이스에 입력해 주어야 이런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공립급여 월급여 메뉴에서 본봉수당 관리 메뉴 아래 급여 외 수당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입력해주면 소득 발생월에 해당 세금을 나이스에서 자동 계산해주고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로 작업하지 않고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로 별도로 납부받아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타 공제 등록에 등록해줘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잘 입력되어 있을 건데요.
월중 복직자, 월중 입사자 등 나이스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금은 여기에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입력하지 않고 사유 발생 시에 바로바로 입력해주면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죠.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공립급여, 월급여 메뉴에서 공제관리 메뉴로 들어가면 하위 메뉴로 급여 외 공제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명세서 등록입니다. 조금 전에 세금 및 기부금 탭에 입력되어 있는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에 등록해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화면에서와 같이 기부금 내역에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연말이 되면 교총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공문으로 보내올 거고요. 이런 경우 기부금 명세서 등록 메뉴에서 등록을 해줘야 반영됩니다. 기부금 명세서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2022년 12월 연말정산 해당 기관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대상자가 조회될 텐데요. 여기에서 입력 대상자를 클릭하고 추가를 클릭하여 기부금 사항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기부금 명세서 등록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연도 중 전보된 교직원의 경우 기부금 내역이 중복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1일자로 A학교에서 B학교로 전보된 교직원의 경우 1월과 2월에 A학교에서 공제한 기부금을 A학교 급여 담당자가 국세청 자료에 등록하였다면 B학교 담당자는 국세청에 자료를 등록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1, 2월 기부금 내역을 기부금 명세서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직원이 국세청 자료를 나이스에 업로드하면 자료가 중복 반영되겠죠. 따라서 전보된 교직원의 기부금 자료가 있다면 중복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다거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서 배우자에게 인적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기를 원할 경우 기본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기본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소득 및 공제 등의 자료가 모두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정산 공제자료 등록, 기본사항에서 대상자 조회하시고요. 세대주 여부 선택 후 저장하십시오. 근무 기간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인적공제 탭으로 가서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의 기본공제에만 체크하고 다른 공제 대상자의 인적공제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모두 해제하거나 삭제 후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사전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교직원들이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를 나이스에 등록하고 각종 서류들을 들고 행정실에 찾아오게 되면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